제가 준비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통풍인데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류마티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류마티스라는 건 조금 사실 생소해요. 사실 잘 없고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인데, 류마티스 질환에 류마티스 관절염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강직성 척추염, 척추관절염, 건조증후군, 대체대병, 입안이 막 허는 거, 그리고 이제 건조증후군은 입이 엄청 마르고 눈도 엄청 마르고 혀가 쩍쩍 갈라지고 이런 것들. 루푸스는 피부에 오는 병이고요. 전신경화증, 손발이 딱딱해지고 뭐 심하시면은 그 몸통도 딱딱해질 수 있고 그런 자가면역 질환들, 그런 것들 통틀어서 류마티스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다 그러면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은 거진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류마티스 학문은 전체를 다 보고 있어요. 전체를 다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이라서 고혈압 당뇨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만성질환 잘 생기잖아요. 만성질환이란 거는 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점점 혈압 조절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걸 일단은 그 약으로 좀 조절해주고, 당뇨라는 거는 내 몸에서 혈당, 당 조절 능력을 잃으면 당뇨가 되는데 그것도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류마티스 질환도 전반적으로 다 만성질환이에요.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좀 잘 생기는 거고, 만성질환들 특징이 뭐예요? 고혈압, 당뇨 약 평생 드셔야 되죠? 생기면 똑같아요. 생기면 평생 드셔야 돼요. 만성질환이에요, 그게. 그 중에 이제 만성질환 중에 자가면역 질환이랑 자가염증성 질환이 류마티스다. 자가면역이란 무엇인가? 자가면역은 우리 이번에 코로나 심하게 겪었잖아요, 2, 3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외부의 바이러스잖아요. 외부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제 싸워 이기는 게 우리 면역이란 거예요, 면역.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이제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포들이 요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싸워내서 이겨내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면역이란 건데, 이 면역이란 애들이 오류가 생기면 우리 몸을 공격해요.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그걸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고, 내 면역 시스템이 피부를 공격하면 루푸스가 되는 거고, 침 나오는 샘을 공격하면 건조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면역이란 게 어디를 공격하냐에 따라서 질환명이 다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다 류마티스예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건 영어라서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 뭐냐? 염증이에요. 염증.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이거든요. 염증은 이런 경우가 염증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빨갛고 부었는 경우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손이 전반적으로 부었는 경우, 아침에 손이 많이 뻑뻑하다, 이런 것도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왜 빨개지냐? 정상적인 혈관 조직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염증이 만약에 생기면 염증 물질 때문에 혈관들이 다 커져요. 혈관들이 다 커지고 주변부로 여러 가지 염증성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혈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조직이 커져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탱탱 붓고 하는 거예요. 빨갛게 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물질들이 쌓이니까 땡땡 붓고 빨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염증 의심 소견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치료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오늘 준비한 거는 증상과 내 증상이 류마티스가 맞는지랑 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대한 건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조금 글씨가 작은데 초기에는 전신 피로같이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쑤시고 저리면 뻣뻣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요. 보통 아침에 저립니다. 보통 아침에 저리고요. 보통 여러 관절이 다 아플 때 조금 의심해 볼 수는 있고요. 또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딱딱해지고 딱딱한 게 아니라 빨갛게 되고 좀 땡땡 붓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가장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요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나라에 요게 나이인데요. 보통 50대, 60대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고, 그렇지만 나이가 들더라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빨간 게 여자고 파란 게 남자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3배나 많이 발생해요. 일단은 노인성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7, 80대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작이 된다. 시작이 되면은 되게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치료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은근히 보통은 이제 50대, 60대에 류마티스 관절염 오시는 분들은 몇 달부터 만성적으로 좀 불편하다가 점점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7, 80대 분들 중에는 갑작스럽게 온몸이 아프고 쓰러질 것 같고 이거 진짜 심하다 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 노인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고요. 앞에 설명을 좀 다 드린 부분이고,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진단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요게 보통 파란 선이 장애예요. 장애. 파란 선이. 노란 선이 염증이고요. 연두색은 그냥 엑스레이 찍었을 때 염증이 보이는 수준인데요. 처음에는 엑스레이 안 나와요. 연두색이 방사능 검사, 엑스레이 검사거든요. 초기에는 엑스레이로 진단이 좀 힘들어요. 초기에는. 나중에 진행되면 엑스레이로도 잘 보이는데, 초기에는 엑스레이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엑스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관절에 염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엑스레이는 관절 안을 잘 못 보는 검사 장비고요. 엑스레이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염증이라든지 장애는 초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처음에 제대로 치료 안 하시면은 손가락에 약간 변형이 올 수 있어요. 바로 변형이 올 수 있어. 초기 진단이 중요하고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조기 진단 요 뒤에 하고요. 조금 슬라이드가 꼬였는데, 증상은 일단은 관절염 명확하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관절염이 있으시면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좋고요. 아침에 조조강직, 아침에 주로 뻑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에 물이 차면은 그 관절만 땡땡 부어요. 그 관절 부위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빨갛게 되고 그쪽에 만지면 열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진단은 크게 2개로 나뉘어요. 2개로. 이제 병원 가시면은 혈액검사 많이 하시죠. 혈액검사도 많이 하시고 엑스레이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일단 혈액검사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때 하는 혈액검사 항목 말고도 그 염증 수치를 추가적으로 봐야 되고요. 기본 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염증 수치 보는 거는. 기본적인 항목 플러스 염증 수치,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는지. 이 류마티스 인자는 한 3가지 정도 항목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자가면역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또 혹시나 관절이 땡땡 부었다 하면은 관절 안에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그쪽에 관절액을 뽑아서 관절의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 검사로는 아까 처음에 엑스레이 도움된다고 했죠. 근데 조기 진단에 조금 별로 안 좋아요. 처음에는 잘 안 나올 수 있고요. 조기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초음파예요. 초음파. 관절 초음파 생소하시죠? 네. 보통 보프 초음파, 경동기 초음파 그런데 이제 외국이나 이런데 관절 초음파 굉장히 성행하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절 초음파는 이제 제가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제 염증이 올 수 있는 관절들이 이제 손이라든지 팔꿈치, 무릎, 발관절 다 올 수 있고요. 어깨도 올 수 있어요. 여기 빼곤 다 와요. 중심부 빼곤 다 오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고관절은 거의 안 와요. 일단은 말단 부위로 이제 잘 침범을 하고요. 초반에는 보시면 이제 손이 땡땡 붙는 식으로 하지만 초반에 치료를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형이 오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말기 상태로 되는데, 요 옛날에 어르신들 보시면은 한 10년, 20년, 지금 어르신들도 이렇게 손 대신 거 보신 분 있으시죠? 네. 요거는 옛날에 류마티스 약이 잘 없었어요.
류마티스 약이 90년대 이후로 잘 개발이 됐거든요. 90년대 이전에 류마티스 약 쓸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더라도 일단 치료가 좀 힘들었어요. 90년대 이전에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된 손이 많은데요. 요즘은 대부분 이 상태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거의 다 진행 안 하세요. 일찍 진단되시, 요즘 사람들은 병원 접근성이 좋아서 일찍 진단되기 때문에 진행은 거의 안 해요. 좀 심하신 분들은 살짝 진행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또 약도 좀 세게 쓰고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보통 요즘은 괜찮다고 조금 안심하셔도 되고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관절염이에요. 뼈가 안 좋은 게 아니라요. 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요게 뼈고요. 뼈고 뼈 사이에 관절이 있어요. 관절이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활막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빈 공간에 그 테두리 쳐준 애들인데 그쪽에 염증이 생기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이 염증이 주변에 뼈를 치고 들어가면 뼈를 깎아 먹을 수 있어요. 요럴 때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에 요런 살짝 염증이 있을 때 요때부터 치료하시면 요렇게 진행을 하진 않아요. 요때 치료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초기, 중간, 후기 치료 안 하면 이렇게 깎아 먹는 거 엑스레이로 본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 진단에 굉장히 도움되는 관절 초음파예요. 관절 초음파는 시행하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손목은 이런 식으로 찍거든요. 그냥 초음파 되면 돼요. 간단하죠. 되면은 요 안쪽이 보이는데요. 안쪽이 요게 뼈예요. 하얀 게 뼈예요. 하얀 게 뼈고 뼈 밑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기 관절 공간은 보여요. 초음파는. 엑스레이는 뼈는 보이지만 관절은 안 보였죠. 근데 초음파는 뼈는 안 보이지만 여기 관절 부위는 다 보여요. 요건 인대고요. 관절 안은 잘 보이는 게 초음파 장비고요. 지금 이건 정상 사진이에요. 정상 사진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긴다 하면 이렇게 돼요. 관절 안에 뭐가 생겼죠. 관절 안에 뭐가 생겼어요. 그죠? 여기도 생겼죠. 관절이랑 관절은 다 뭐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그 색깔을 입혀보면은 요게 이제 다 혈관이거든요. 색깔 입힌 게. 색깔 입혀보면 혈관들이 다 치고 들어와 있어요. 염증이 있는 곳에 혈관들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우예요. 지금 굉장히 심한데 지금 보면 관절은 그래도 뼈와 뼈 사이에서 관절은 변형이 아직 오기 전인데요. 요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여기 이제 파이고 관절 붓고 하면은 변형이 오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무조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바로 전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기 정상이고요. 이게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엑스레이 보면은 안 보여요. 엑스레이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초음파가 굉장히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손가락의 경우에 초음파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정상 사진이고요. 시행하는 모습이고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심한 건데요.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심한데 혈관이 많이 치고 들어와 있죠. 이건 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정상이고 그 여기가 관절인데 관절에 염증이 심하면 관절 주변부까지 염증이 쭉 퍼져요. 손 전체로.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 사진이고요. 관절이고 관절 사이에 빈 공간이 늘었고 그쪽으로 혈관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염증이 심한 상태고요. 염증이 심하다 보면 주변에 여기 인대인데요. 힘줄인데 힘줄에도 염증이 생긴 거예요. 힘줄염도 같이 생겨서 이제 손도 잘 못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 관절만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확진 즉시 저희 항류마티스 약을 써야 돼요. 이 약은 다른 과에서는 안 쓰고요. 류마티스 내과에서만 주로 쓰는 약들이 있어요. 이 약은 굉장히 세다 보니까 그 전문의와의 그 상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한 50년대에는 항암제로 개발됐던 건데요. 지금 또 유방암 항암제로 쓰고 있는 건데 그걸 굉장히 용량을 낮춰서 항암 요법이 아니라 용량을 굉장히 낮춰서 염증만 가라앉힌 용법으로 쓰는 거니까 그 전문의의 상의하에서 쓰는 약 수준이면 크게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약은 꾸준히 드셔야 돼요. 꾸준히 평생 드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건 약의 장단의 치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뒤에는
일단은 여기까지 그 류마티스의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을 수 있는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좀 받을게요. 혹시 류마티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류마티스하고 퇴행성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류마티스는 염증이 생겨야 돼. 염증이 심해야 되고 퇴행성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염증이 그 퇴행성이 심하시면 염증이 물론 생길 수는 있는데요. 염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주로 이제 많이 쓰거나 연세가 좀 많다거나 체중이 많이 나간다거나 유전자적으로 내가 뼈가 조금 잘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있다고 다 퇴행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고혈 당뇨도 그렇잖아요. 나이 든다고 다 생긴 거 아니잖아요.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뼈도 똑같아요. 뼈도 똑같아서 잘생기는 분들이 더 잘생기는데 그게 퇴행성 같은 경우에 증상이 없다, 통증이 없다, 특별히 치료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보통 염증이 있다는 거는 통증으로 나타나요. 증상이 생긴 게 내가 알 수 있는 건 통증밖에 없잖아요. 주관적인 그 증상은. 그런 통증으로 주로 나타나는데 그냥 변형만 있다, 그냥 통증은 없다 이러면은 퇴행성이 조금 더 가깝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고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통증이 있다면은 적절한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맞는 진통제를 쓴다든지 파라핀 같은 거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도 통증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통증 감각을 굉장히 좋게 해요. 잠 잘 주무신 것도 중요하고 잠 못 자면 통증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런 게 있고 아무튼 퇴행성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좀 애매한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지 퇴행성 관절염에 더 가까운지 요거를 확인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요. 애매한 경우 내가 퇴행성 관절염에 얘기는 들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해 주는 게 좋아요. 저희가 보통 보면 정형외과 큰 병원 가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는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보고 수술한 경우가 종종 있긴 있어요. 전에 이제 검사를 안 하면 사실 모르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그 다음 주제인 통풍으로 갈게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 그 할머님들이 조금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통풍은 대체로 이제 남자한테 걸리죠. 20대, 30대 남자들 요즘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통풍은 옛날에는 귀족병이었어요. 귀족들만 걸렸거든요. 잘 먹어야지 걸리거든요. 아무튼 예, 요즘 사람들 워낙 잘 먹다 보니까 20대 때부터 통풍이 와서 오는데요. 이런 통풍도 남자들만의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도 통풍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통풍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임기 여성, 폐경 전 같은 경우 여성 호르몬 자체가 통풍을 안 오게 하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임기 여성들은 통풍이 거의 없습니다. 희귀합니다. 아무튼 통풍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병률이 높다 보니까 저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통풍 보면은 보통 주로 온 데가 발가락이나 발목인데 이 통풍이 뭐 손으로도 와요. 심하신 분들은 귀로도 오고요. 이거는 좀 관리 안 하고 심하신 분들인데요. 관리 안 하고 심하신 분들이 통풍이 여기 손에 쌓이는 거예요. 심하면 이게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 요즘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작년에 이런 분 한 번 봤어요. 작년 전혀 관리 안 하신 분이었는데 그 술을 좀 많이 좋아하시고 전혀 통풍에 대해서 관리 안 하시다가 여기 병원에 왜 왔냐면 여기 고름이 줄줄 새가지고 찢어져서 그거 수술하러 오셨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저런 것 조금 희귀해요. 진짜 관리 안 해야지 저렇게 되고요. 웬만하면 중간에 병원 올 거잖아요. 예, 실제로 있어요. 관리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통풍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통풍 환자가 증가하는가? 통풍이랑은 요산이랑 거의 그 동시관계예요. 동일한 관계고요. 일단은 통풍의 임상 양상과 진단까지 볼게요. 오늘은 통풍은 일단 뭐냐? 요산이라는 애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요산은 몸에서 저절로 생기기도 하고 이제 음식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음식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보통 요산이 들어오면 몸에서 생성되고 음식으로 들어오면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변 기능이 안 좋아서 배출이 안 되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잘 못 없애는 거예요. 들어왔으면은 빠지는 게 원리거든요. 기본적인 자연의 원리인데 들어왔으면 빠지는 게 자연적인 원리인데 그게 쌓이면은 우리 몸에서 문제가 돼요. 그 요산이 쌓여서 문제가 된 게 통풍인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을 봤을 때 이건 2001년도 자료인데 점점 올라가죠.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만큼 우리나라 살기 좋아지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있고 그런 얘기고요. 최근에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봤는데도 쭉 증가했어요. 일단 이 통풍 환자가 왜 증가하는가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수명 연장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나이 그리고 이제 시기의 변화, 소구형으로 변화하는 거, 그 비만 인구, 비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콩팥 안 좋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어르신 연세가 들수록 콩팥 질환 증가가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또 약을 많이 쓰는데 약 중에 요산을 올리는 약들이 혈압약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혹시 요산 높으신 분들은 약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위험인자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높은 거, 그리고 콩팥병, 그리고 탈수. 여름에 탈수돼서 갑작스러운 통증으로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병원에. 탈수가 안 좋다. 이런 요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로도 나오고 몸에서 세포에서 저절로 생성되기도 해요. 이 생성된 요산을 콩팥이나 위장관으로 깔끔하게 빼야 되는데 못 빼는 경우 이제 요산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주로 이제 발에 통증을 일으키는데 그걸 통풍이라고 하고요. 요산 자체가 퓨린이거든요. 지금 어려운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냥 요산이랑 퓨린이랑 동일한 용어예요. 동일한 용어인데 요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조개, 새우, 멸치, 맥주, 육류의 내장, 곱창 같은 거 있잖아요. 정어리, 고등어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피하라고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교육을 하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술 마신 다음날 아파서 많이 오세요. 맥주 많이 먹고. 자, 이제 요산이 높은 거는 어떤 것인지 좀 볼게요. 저희 몸에서 요산 수치인데 정상 수치가 7까지예요. 7까지인데 요 7 이상이 되면은 요산이 높다.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 녹일 때 따뜻할 때 더 잘 녹아요. 차가울 때 더 잘 녹아요. 따뜻할 때 더 잘 녹죠. 그럼 차가워지면 녹았던 게 다시 결정을 이루잖아요. 그게 이제 따뜻할 때는 이제 몸 중심부에서는 안 녹아 있다가 발같이 차가운 데 가면은 못 녹으니까 관절로 다 빠지는 거예요. 관절로 다 빠져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발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산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통풍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한 5분의 1, 20% 안 돼요. 요산 높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심하게 높다든지 통풍이 온다든지 그럴 땐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통풍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농도가 높을수록 이제 발생률이 증가한다. 똑같은 거고요. 통풍도 이제 가족력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가족력. 어른들 아버지 통풍이 있다 하면 열에 한 명은 이제 통풍의 가능성이 높고 유전자랑 또 상관이 있어요. 모든 만성병은 유전적으로 조금 취약하면은 병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통풍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주로 제일 처음에는
건강검진 했는데 요산 수치만 높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오시거든요. 일단 두고 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요. 한 80%에서 병이 안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혹시 통증이 온다. 통증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저희가 개입을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급성 통증이 온다 이러면은 진통제를 좀 세게 써야 돼요. 쓰는 방법은 이제 관절 안으로 주사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엉덩이 주사도 있고 주로 이제 별로 안 심하시면 먹는 약으로만 좀 처방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이제 한번 통증이 왔다 가잖아요. 그럼 한동안 또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람마다 달라요. 한 달 괜찮으신 분이 있고요. 몇 년 괜찮으신 분이 있어요. 몇 년 괜찮으신 분들은 한 번씩 통증 올 때마다 통증 치료만 하시고요. 아픈 거 치료만 하고 근데 1년에 자주 온다. 1년에 두세 번씩 자주 온다. 이러면은 통증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요산을 떨어뜨리는 치료까지 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통증이 안 와요. 그러니까 통풍에서 통증 치료랑 예방 치료는 별개입니다. 별개. 완전한 별개고요. 이렇게 빨갛게 통증이 왔을 때는 급성기 통증 치료를 좀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안 오는 기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서 잘 안 오면은 예방약은 굳이 권유를 안 해요. 평생 드셔야 되는데 예방약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드셔야 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은 요거는 만성으로 돼서 이제 손에 통풍 결절이 쌓인 모습이고요. 손에 온 거, 그 손바닥 쪽으로도 결절이 이런 식으로 하얗게 쌓일 수 있어요. 심하신 분들. 이렇게 하얗게 쌓이는 거. 요런 것도 그 통풍약을 먹다 보면은 녹아요.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치료를 열심히 하면은. 이런 만성 결절성 통풍도 오랜 기간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만성병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런 통증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통풍이 아닌 경우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가짜 통풍인 경우도 있고 세균이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통풍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질환들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고요. 통풍의 진단은 어떻게 하냐? 가장 확실한 거는 관절에서 이렇게 물 뽑는 거예요. 관절을 부었을 때 물 뽑는 거예요. 별로 안 아파요. 시술자의 그 숙련도마다 다른데 잘하신 분들한테 하면은 별로 안 아파요. 피 뽑는 수준? 아 진짜 별로 안 아픕니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물 뽑으면 이렇게 진하게 노란 점 뜯어 물로 나오고요. 예, 요거는 세균성이에요. 하얀 거는 요거는 그 농이에요, 농. 요거는 일단은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요산 결정이 관절에게서 튀어나와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지 요 통풍을 확진할 수 있고요. 엑스레이로는 관절이 여기 조금 지저분해 보이죠? 요런데 이제 통풍이 쌓인 거예요. 초음파로 굉장히 이제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봤던 뼈와 뼈 사이가 관절이라고 했죠? 관절이라고 했는데 이 관절이 이만큼 물이 찬 거예요. 이만큼 물이 찬 거고 염증이 생기면 물이 차요. 물이 차고 여기 하얀 선이 보이죠? 요게 선이 연골선입니다. 연골선. 뼈 바깥에 연골선인데 연골선은 원래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죠? 이게 뭐냐면 연골에 요산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두 줄이 보인다? 아 이거 통풍이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거 CT로 찍어서 통풍이 쌓인 걸 보는 거고요. 요 심하신 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붙어 있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진단하는 방법은 통풍도 이제 혈액 검사 기본이고 요산 수치 높은지 안 높은지 확인해야 되니까 혈액 검사 기본이고 관절 부어 있으면 관절액 뽑아볼 수 있고 관절액을 못 뽑는다 그러면은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걸로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통풍 치료는 열심히 하면 잘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통증은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오는데 그런 게 잘 관리하면은 안 올 수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치료되는 병들이에요.
이거 뭐 제가 여태까지 소개시켜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들은 그 90년대 이전에 치료가 조금 잘 안 됐지만 현대에 와서는 정말 치료 잘 되는 병들 중에 하나고요. 조금 뭐 내가 관절 심하게 아프시다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가 통풍 제가 준비했던 통풍 발표고요. 뒤에 치료는 조금 어려운 게 많아서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